안녕하세요. 극단 인형인 음악감독 박미경입니다. 예술가 박스 공연 예술 분야 탐험 박스에 대해서 이제 제안하신 유성균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컵 돌리기 영상부터 보시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러 설명을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자, 컵 돌리기 영상 보시죠. 네. 자, 그래서 시작할 때 속도로 천천히, 이걸 템포라 그래요. 천천히 계속 돌아. 자, 몸이 같이 가지. 무릎, 엉덩이, 허리, 어깨가 같이 가고, 그렇지, 봐야지. 가고 있어. 컵 돌리기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실제로 지금은 컵은 보이지 않네요. 자, 예. 근데 어떤 자세를 잡고 있는데 저 첫 자세의 어떤 시작은 뭘까요? 예, 컵 돌리기라는 관찰놀이라고 네. 봅니다. 자기 몸을 관찰하는 일종의 놀이인데요. 이제 약속이 몇 가지 있죠. 손의 수평을 맞춰서 컵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물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쏟지 않게끔 이렇게 돌려보자 하고 약속을 하면 대부분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한다는 거는 시작해서 손을 돌리기 시작해서 돌아오는 어떤 자리까지 하는 거를 성공했다라고 그렇죠. 표현을 하는 그런데 건가요? 네.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컵을 올려주면 비로소 확인하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은 분명히 잘 수행했는데 실제로 물이라는 게 그 수평이 네, 그렇죠. 속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관찰하는 방법으로 이걸 사용하는 그럼 실제로 겁니다. 쏟거나 이런 일도 있겠네요. 청소해야죠. 아, 네네. 그러면은 이 컵 돌리기를 하면서 가장 유의해야 되는, 그러니까 중심으로 좀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역시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이 물 활동 쏟는 거 외에. 활동 시작할 때 내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다. 서 있기 위해서 모든 관절, 발목, 무릎, 엉덩이, 허리, 그 다음에 가슴, 어깨, 목이라는 것이 적당한 아주 조화로운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컵을 돌린다라는 건 내 몸 전체가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화롭게 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첫 번째 어떤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몸을 풀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자세 혹은 태도를 가져야 하는 첫 시작 프로그램으로 적당하게 추천하고 싶으신 프로그램이 그런 컵 돌리기가 되는 거겠네요. 네네네. 주로 가장 먼저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화를 해도 서로의 언어 방식을 조율하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뭐 보캐뷸러리를 통합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연극이라는 건 여러 계층의 여러 발상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해야 될 언어가 뭘까? 이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말로 하면 길어지고 복잡하지만 아이들에게도 어렵고 적어도 컵 돌리기 하나에서 우리가 논할 수 있는 주제들이 충분히 연극 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태도를 골고루 다 말하게 돼요. 또, 예. 네, 그러면은 그 컵 돌리기를 하면서 참여하는 같이 하는 친구들이 가장 주의해야 되는 어떤 방법적인 것? 그러니까 컵 돌리기야 뭐 돌린다는 의미는 뭐 알겠지만 이거를 할 때 어떤 템포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꼭 유의해서 이 점은 놓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친구들,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건 할 수 있는 한 가장 느리게 시작하되 네, 천천히. 그 속도를, 템포를 끝까지 변화 없게 유지해라 하는 주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몸동작에 있어서 느린 동작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거나 쉬운 것도 버텨내면서 가거나 하는 과정에서 몸 자체 관찰하는 눈이 아주 깊어지거든요. 결국 이게 훈련이 돼야 그 외에 아주 심리적이거나 나중에 연극 속에서 나오는 많은 복잡한 관찰을 이해하게 돼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는 건 혼자서 뭔가에 한테 집중을 해서 하다가 같이 움직이다 보면 사람들과 사실 부딪힐 수도 있을 텐데 그 순간에 어떻게 내가 그렇죠. 그 방향을 잡고 기다리고 그 다음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가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무대에서
배우들 간에 일어나야 되는 게 특히 즉흥적인 상황을 네. 요즘 이제 많이 요구하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액티비티를 해도 그랬을 때 결국 배려와 존중, 기다림 이런 걸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대화의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또 결국 표현 예술의 가장 네. 기본적인 태도가 됩니다. 그럼 정말 작은 종이컵에서 시작해서 어쩌면은 쉽게 학습하기 어려운, 배우기 어려운 배려와 존중까지 갈 수 있는 게 컵 돌리기 워크숍의 맞죠? 큰 힘이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네. 이걸 직접 체험해 보시면서 이 안에 담긴 언어를 선생님 나름대로 충분히 해석해서 아이들이 하는 동안 어디까지 확장해 줄 건지 선생님의 개성을 담아서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사회관계라든지 모든 거를 연결시켜 주신다면 아마 선생님이 주도하는 뭔가의 수업과 연관 지어서 나가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친구들은 지금 뭐를 입고 있는 것 같은데, 비옷 같아요. 저게 뭘까요? 예, 그 활동 재료로 네. 일회용이라 그러나 일회용 우이 네. 1,000원이면 사는 거 그걸 제공을 했어요. 한 네. 10개 정도 준비를 했죠. 20명 되는 아이들한테. 네. 그래서 이제 주문하기를 이게 비옷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았어요. 얘기해 보니까 금세 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턴 이게 비옷이라는 말만 정답이 아니다. 그러면은 얘가 뭘까 이름을 붙여보고 그다음에 용도 뭐 이런 거를. 예. 이를테면 아까 우리 컵 돌리기를 이 친구들이 이전에 하면서 관찰이라는 네. 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약간 거기서 한 스텝 더 가서 약간 비유적으로 오브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것이 눈에 보일 때 상식에선 이건데 아이들의 창의성 속에선 이것이 과연 무엇이 될까? 그래서 자기들만의 경험을 넘어서는 어떤 과정을 가져봐라. 저는 털실을 했어요. 왜 이렇게 저는 어린이의 관점에서 이것을 갖고 어떻게 놀았을까를 생각하다가 어린애라면은 약간 단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엉켰는데 이 모습이 너무 털실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털실이라는 작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솔직히 이게 다 우비라는 건 이제 알고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머리에서 지우고 하느라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가장 좀 쉽게 오감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 먼저 5가지를 먼저 접근해서 매끈하다 보이는 그리고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들로 접근해서 이렇게 해파리를 생각해냈던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우비를 저렇게 활동의 소재로 쓰신 어떤 의도나 의미가 있으실까요? 어떤 오브제, 어떤 재료라도 가능한 건데요. 이제 제 경험이죠. 우위가 네. 사용하는 사람이 폭력적이지 않기에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이 소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활력성이라 그럴까 여러 가지로 응용하기에 다양하게 좋고, 변화를 가질 수 있고 그러면서도 네. 제 모양이 네. 우위지만 사실은 아시지만 예전에 이거를 다른 배우들하고 하면 이걸 인형처럼 네네네. 내용 안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형태 잡기로 해서 사람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는가 하면 요번에 한 건 그냥 이 사물 자체가 네. 재료나 무게나 텍스처 그다음 내가 관찰할 수 있는 것 사물 자체의 변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최대한 한번 보려고 했던 거죠. 우리 이제 활동에서 보니까는 직접 뭔가를 이렇게 활용하는 쪽에 굉장히 관심을 보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비 자체를 보는 그런 것보다는 자기 몸에 착용을 하거나 이렇게 활동을 하거나 하는데 뭔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룰 혹은 뭐 제한 뭐 이런 것들이 또 특별히 있으실까요? 직접 입고 활동을 하는 거 외에? 그건 아이들의 선택입니다. 왜냐면 여기선 정답이 없어요.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자기들이 이해한 방식으로 어쨌든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뭐 의상에 준하는 어떤 아이디어로 뭐 입거나 네. 그중에 몇몇 서울역
3번 출구, 4번 출구에 노숙자도 나왔고 네.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여럿이도 할 수 있는 이제 임무였거든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의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를 수행하지만 다른 친구들이 낸 아이디어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나와 다르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정답이 있거나 잘하고 못하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달라질 수가 있구나. 다른 접근을 할 수 있구나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저 한 개의 오브제를 놓고 2명 혹은 더 많은 친구들이 동시에 그거를 같이 이렇게 하나의 상의하는? 팀으로 돼서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갈등 혹은 서로 자기가 주장하고 싶거나 이럴 때 어떻게 이번 그 워크숍을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좀 서로 배려를 해야 될지 기다려야 될지 그 갈등 상황 같은 건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아이들이 관찰을 시작하라고 주문을 할 때 네. 아마 이제 선생님이 그 역할을 주로 하게 되겠죠. 그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걸 주문할 때 이 이전에 컵 돌리기라든지 몇 가지 놀이, 아이들이 선생님을 신뢰할 수 있는 놀이를 통해서 싸워서 재밌는 게 아니라는 걸 이미 아는 겁니다. 배려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논의한다라는 것 자체, 대화의 방식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마찰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네. 왜냐하면 기다려줄 거니까 마찰 일어나 봐야 기다려주면 해소를 해요. 그러면은 이 워크숍을 이제 그 컵 돌리기와 우비를 했을 때 순서는 일단 컵 돌리기를 먼저 한 이후에 우비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권장하는. 진행이 좀 원활할 수 예, 예. 있겠네요. 네. 그게 앞서 말한 언어를 조율한다. 네. 어떤 태도로 이 놀이들을 해 나갈 것인가. 그걸 미리 아이들이 자기 문제화 해두면 좋기 때문에 보통 그런 놀이들로 시간을 더 많이 쓰죠. 그 상대적으로 컵 돌리기는 굉장히 조용히 그 입을 다물고 이렇게 굉장히 그런 분위기가 보통 될 것 같고요. 우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 자체에서 또 소리들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변화가 좀 되게 이렇게 좀 그러니까 변화 혹은 그 다름이 차이가 있어서 있죠. 활동을 하는데 또 나름 즐거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이들의 온전한 어떤 접근 방식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모양에 관심을 많이 두고 어떤 아이들은 소리, 어떤 아이들은 재질, 어떤 아이들은 자기의 아이디어에 억지로 뜯어 맞추는 애도 있고 네. 어떤 아이들은 우연찮게 발견한 이 팔랑 그림이라든지 그걸 포착해서 아이디어를 이건 접근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아마 주문하기에 가장 좋은 언어가 있다면 예술이라는 것은 예술 품에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관찰 과정에서 천재성이 드러난다. 그래서 너만의 관찰을 가지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격려받을 거다라는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모기 아침부터 지랄이네. 고기를 잡아서 묻었습니다. 매장해. 뭔가 아까 워크숍에서 활용했던 우비가 좀 새롭게 등장하는데 저거는 어떤 활동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요거는 우리가 보통 그래 맞아라고 네. 하는 게임입니다. 하나의 룰로 약속으로 2번은 긍정하고 1번은 아니야라고 하는 긍정 2번, 부정 2번, 부정 1번 이런 식의 이제 말잇기 게임인데 그걸 동작하고 함께하면서 이제 창의적인 이야기 만들기로 말잇기라고 하면은 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받은 사람이 그래 맞아 하고 또 다시 한번 그래 맞아로 대답하고 그 다음에 아니야 맞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잇기에 있어서 이야기 읽기라는 게 맞겠다, 그죠? 엄청 잘생긴 사람이 내가 바퀴벌레한테 소문을 들었는데 목에 고리를 걸고 있는 엄청 잘생긴 사람이 정색 김태인 선생님이래. 내가 똑같은 바퀴벌레한테 소문을 들었을 땐 목에 뭘 걸고 있는 사람은 정색 김태인 선생이 아니라 그러는데 내가 듣기로는 집돌이가 목에 뭘 걸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옆에 있는 바퀴벌레한테 소문을 들었는데, 회색 카라테를 입은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이래. 네, 이야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아마 이날은
아침에 집에 나와서 학교에 가기까지 네. 무슨 일상의 일이 첫 있었나? 시작. 라는 걸 여러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 읽기 놀이를 합니다. 네. 한 사람은 한 문장을 얘기를 하게 돼 있죠. 네. 그럼 뭐 문을 열고 나왔어 하면 그게 그 다음 사람은 그래 맞아 그걸 긍정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한 문장을 얘기를 하는데 네. 두 사람이 그랬는데 그 다음 사람은 아니야라 그러면서 그 말을 부정하는 문장을 넣어야 돼요. 난 버스를 탔어 했는데 아니야 비행기를 탔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그걸 또 긍정해야 됩니다. 그래 네. 맞아라.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걸 부정도 하고 긍정도 하는 창의적인 어떤 역할놀이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으로 쓰는 그러면은 놀이입니다. 이제 그렇겠네요. 아주 일상적인 아침에 첫 시작 학교를 내가 집에 나서서 학교를 간다라는 아주 일상적인 생활에서 그래 맞아와 그 아니야라는 부정의 말을 통해 굉장히 갈 수 있는 방향을 예상하지 못하는 아주 엉뚱한 곳으로도 가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 오늘 저 봤던 저 내용 중에 제목이 환생이었어요. 네. 이를테면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가는데 제목이 환생이었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는 얘기가 일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면에서 단순한 연극적인 이야기라는 것이 그냥 들려주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그죠? 시적인 비유까지 간 이후에 결국은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됐지만 생각해보면 어쩌면 말하지 못했던 그 마음속의 비밀 같은 게 도리어 드러나게 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용해보는 연극놀이입니다. 예. 일단은 다른 수업은 앉아갖고 죽어라 공부만 하는데 이거는 활동을 하니까 이거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친구들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뭘 할 수 있어서 뜻깊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서 선생님들이랑 다음에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많은 창의력과 협동심을 발휘해서 서로 의견을 말하고 조합을 하니까 오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에겐 색다른 경험이었고 앞으로도 이런 교육을 조금 1시간씩 2시간씩 투자해서 한 번씩 하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닐 걸스입니다. 이게 활동하면서 비닐 가지고 찢어도 보고 입어도 보고 하면서 좀 재밌고 창의력이 좀 많이 발전된 수업인 것 같아요. 저는 몸을 움직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친구들이랑 같이 막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입어서 만들어서 입고 되게 활동적인 수업을 해서 되게 좋았어요. 저 스스로가 또 사고방식이 좀 완전히 많이 변했고 또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변해진 것 같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예술교실학교 담당자로서 늘 교과서에서만 묶여있고 학교 내에서만 생활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사고도 확장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래야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참여를 같이 하는 거니까 학생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고 이 아이는 어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되게 기발한 생각들을 하고 있고 또 나랑은 다르지만 이런 것도 있네 라는 다양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서 참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하고 하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거는 좋은 점들이 더 많이 보이지 힘들다 어렵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 환경 안에서 어디에서든지 간단하게 있는 사물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그냥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만들어지고 아이들하고 생각의 폭을 좀 넓히고 하는 데에서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유성균 선생님하고 컵 돌리기와 그다음에 우비를 활용한 어떤 그 오브제와의 만남 그리고 이제 그래 맞아 하는 어떤 단어를 가지고 하는 그런 게임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으로 얘기할 수 있는 단어 한두 개 혹은 하나의 문장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 좀 빗나간 얘기 같지만 이런 과정, 연극 만들기의 과정을
탐험이라는 단어로 빗대서 네. 본다면 어떨까 싶어요. 아이들이 자기의 잊었던 시간으로 돌아가 보는 것, 어린 시절에 잃어버렸던 인형 하나를 찾아오는 것, 혹은 미래에 내가 되고 싶은 것, 혹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니면 우리 동네 구멍가게 할아버지는 왜 저렇게 늙었을까? 모든 문학적인 것, 미술적인 것, 아니면 경험적인 거는 모두 연극의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그 마음속의 박스 속에서 과연 뭘 꺼집어내냐, 그 과정 전체가 하나의 탐험처럼 알지 못하던 것, 모르는 것을 알고자 덤벼드는 모든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연극이라는 선생님이 알고 계신 틀로 묶어주지 말고 아이들이 열어나가는 연극은 어떤 것이 될까, 그것을 격려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은 소재들, 일상들이 네. 저희들의 탐험의 소재와 주제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즐거움을 또 이렇게 좀 알려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